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 엔드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이번 강의는 어음과 관련된 기초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어음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드릴 건데, 자, 세 번째 알아보셔야 될 내용이 어음과 관련된 용어들이다 라는 거. 자, 첫 번째 배서양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배서양도. 배서, 등배, 뒷면에다가 등에다가 서명 날인해서 양도,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 뒷면에 날인해서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라는 거. 전자항 같은 경우는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는 게 난다고요. 배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는 사람은 배서양도, 받는 사람은 배서양수라고 부를 거고요. 배서라는 표현보다는 여러분이 실무적으로는 이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그 이서라는 표현이나 배서라는 표현이나 같은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서양도라는 건 소유권을 넘기는 거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개서라는 건 어음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에 어음을 재발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만약에 오늘이 어음의 만기일이다 이거죠. 근데 어음의 만기일인데 어음에 대한 대금을 줘야 돼요. 맞죠? 근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만 어음을 좀 연장합시다 라고 이렇게 서로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협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그럼 한 달 더 연장하자. 그럼 그때는 한 달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뭐가 돼 있습니까? 만기일이 오늘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자 돼 있는 만기에 대한 기존 어음을 폐기하고 새로운 어음을 발행해서 주는 것을 우리가 개서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협의하에 새로 재발행하는 거다. 여기 재발행은 기존 어음을 폐기 처분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거다. 이게 개서다라는 거 용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나올 용어가 될 겁니다. 부도라는 거. 부도 들어보셨죠? 파사라고는 다릅니다. 부도. 자, 부도라는 건 어음의 만기일에, 만기라는 건 돈 줘야 되는 날짜죠. 맞죠? 지급이 거절된 상태,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당장 돈을 못 주겠다 이거죠. 회사가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돈이 없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부도 났다라는 건 오늘자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만기일날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름을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부도음 계정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음이 만기일이 되었다.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가 협의를 해서 만기를 연장해서 어음을 새로 발행한다. 그러면 개서가 되는 거고요. 만기일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대금 지급이 거절돼 버렸다. 그럼 그거는 부도가 돼버립니다. 부도가 되게 되면,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존에 있던 받을 어음을 장부에서 제거해 주시고요. 대신에 그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처리해야 되느냐? 부도어음이다라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시는 거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도가 발생하게 되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느냐? 소구비용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소구비용. 자, 이 소구비용이라는 건 소급해서 청구할 비용이다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이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내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죠. 은행에 가서 부도 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수료를 준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배서양도했었는데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줘야 된다든지. 맞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면 현재 내 입장에서는 먼저 돈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돈을 다시 청구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소구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현금이 더 추가로 나갔다면 그 현금도 포함해서 부도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소구 비용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실무상에서 구상권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 구상권 청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음이 부도나면서 발생했던 모든 비용들은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급을 먼저 하고 나중에 받을 거니까 부도음에 포함시켜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서, 양도, 개서, 부도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특히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부도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부도 꼭 좀 알고 계시고, 어음이 부도 발생하면 부도음으로 대체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음에서 가장 솔직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시간에 하는 할인입니다. 어음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도 이 할인보다 중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할인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할인,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어음이라는 거 받으러 음 자산 좋아요. 그런데 당장 현금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만기까지 기다려야 되죠. 근데 기업은 현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회전이 되어야지만이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그에 대한 만다고 대가를 받아오는데 다 받아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짜리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기가 아직 3개월이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1억짜리 어음을 당신들한테 줄 테니까 현금 1억을 주세요 하면 그 누구도 1억은 안 줄 겁니다. 왜? 그 사람들도 그 1억을 은행 통장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3개월치에 대한 이자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자를 포기하고 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자 금액만큼을 제하고 나머지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억에 대한 어음을 줬지만 1억에 대한 자금을 다 회수할 수 없고 1억보다 작은 자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할인이라고 되어 있다. 중요한 표현은 어음 만기일 이전입니다. 만기 되기 전에 자금 융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그러면 얼마만큼의 할인료를 줄 거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할인료는 뭐 할인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가 간혹 문제에서 할인료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법정 할인료. 자, 방금 아까 전에 제가 할인이란 건 이자란 개념이라 생각했죠. 이자 개념. 그래서 어음 액면 금액에서 할인율, 이자율을 곱하시고요. 다 줄 필요는 없겠죠. 이자 줄 필요 없으니까 365분의 제가 오타가 있네요. 365분의 1이 아니라 남은 일수만큼 주면 된다라는 거. 자, 근데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는 보통 월할 계산이라고 합니다. 월로 나눠서 한다. 실제로는 일할 계산 이렇게 365로 나누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월할 계산합니다. 그래서 12개월로 나눠서 남은 월수만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365분의 남은 일수 또는 12분의 남은 월수대로 가면 된다. 요만큼을 이자로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이 할인하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있느냐? 매각이라는 거래가 있고 차입 거래가 있습니다. 매각 거래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차입 거래가 있다. 매각 거래는 용어 그대로 갑시다. 매각이라는 표현은 처분, 판매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어음을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거니까 판매한다.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차입 거래일 때는 차입, 돈 빌리는 거래다라는 거죠. 뭐냐? 내가 돈 빌려오면서 어떤 담보 물건으로서 어음을 맡겼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 성격으로 보고 어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더 심도한 설명보다는 예제 문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월 1일 날 A라는 회사에 상품을 10억 원치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A사가 발행한 약속은 근데 만기가 8월 31일이네요. 수령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10억. 그 다음에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얼마요? 10억 원이다. 거래처는 누가 된다고요? A라는 회사가 된다라는 거. 맞죠? 그 다음 만기는 언제입니까? 8월 31일이다라는 거. 자, 이 어음을 만기까지 제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6월 1일 날 어쩔 수 없네요. 위 어음을 B라는 금융기관에서 할인했습니다. 못 버티겠다. 그래서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 수령했다. 할인료는 연간 12%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12%. 자, 그 다음에 웬만한 모든 교재나 책에서 할인율, 이자율 나왔을 때 단위가 안 나온다면 무조건 연 단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할인료부터 먼저 계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인료가 얼마냐? 할인료는 어음 금액 얼마요? 10억 곱하기 연 이자율 몇 %요? 12%.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곱하기 월할 계산한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누셔서
만기까지 남은 게 6, 7, 8, 3개월 남았죠. 12분의 3만큼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10억에 대한 3%니까 얼마? 3천만 원이 된다라는 거. 3천만 원 된다라는 거. 할인료 얼마 된다고요? 3천만 원 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할인료 3천만 원을 빼고 들어왔을 거니까 첫 번째 경우의 수 매각거래, 두 번째 경우의 수 차익거래입니다. 분개하겠습니다. 자, 매각거래일 때는 어음을 완전히 판매하는 형식으로 본다. 양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해야 될 거예요. 거래처 A 사건. 그리고 현금을 받겠죠. 현금을 얼마 받느냐? 9억 7천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3천만 원 할인료만큼 우리가 뭐라고 처리할 거냐? 이거를 뭐라 부를 거냐면요. 받을 어음 외상매출금을 매출채권이라 부르죠. 매출채권을 팔았다. 그리고 손해봤다 해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부를 겁니다. 어음을 감소시키고 뭐 한다고요? 차익만큼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리할 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차입거래일 때는 자, 어음을 실질적인 어음을 넘겨는 좋겠지만 차입이란 건 담보 설정으로 본다 그랬죠. 아직까지 어음에 대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느냐? 단기 차입금이 10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을 받아올 겁니다. 얼마? 9억 7천을 받아올 거예요. 그러면 손해본 이 3천만 원을 우리는 뭐라 처리할 거냐? 이거를 돈 빌렸기 때문에 뭐 준 겁니까? 그렇죠. 이자 줬다고 봐야 되겠죠? 이자 비용이다라고 처리한다라는 거. 아, 매각 거래일 때는 팔았으니까 어음을 소유권을 양도시키고요. 그만큼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 뭐 장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어음을 팔았는 거니까 매출채권 팔고 손해봤다.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차익거래는 돈 빌린 거니까 단기 차익금이 감소할 거고요. 자, 그만큼은 돈 빌릴 때 줬는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이다라고 처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간혹 함정을 판다고 문제들에서 할인료, 뭐 할인 수수료, 뭐 어떤 명목을 여러 가지 줄 수 있어요. 다 필요 없고 할인하면서 발생했는 비용은 무조건 매출채권 처분 손실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요거를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본다 그러면 매각 거래일 때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시고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감소한다. 근데 차익 거래일 때는 단기 차익금이란 부채가 증가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은 이자 비용이 될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참고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는 어차피 매각 거래는 어음을 넘겼기 때문에 저하고 상관없죠, 우리하고. 그래서 회계 치렀고 대신에 차입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아직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입금이 감소하면서 뭐 한다고요? 어음이 사라질 거다라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밑에 보셔서 알겠지만 참고사항은 말 그대로 참고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이거는 매각거래를 보는 요건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거는 좀 심화적으로 대학생 분들이나 좀 이론적인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분들만 알고 계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굳이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음 강의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할인이 될 겁니다. 할인에 대한 내용들 꼭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똑같이 어음에 대한 연습 문제를 제가 네이버 카페에다가 문제를 첨부해 둘 거예요. 연습 문제 꼭 좀 풀어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강의를 잘 들으시고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